자, 선생님들 PA 필터를 많이 사용해 보셨는데 혹시 제 수업 끝나고 필터 사용해 본 분 계신가요? 저는 했는데 진짜요? 잘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돼요? 제가 할 줄 모른다고. 아, 저번 주에 하셨잖아요, 수업할 때. 했는데 네. 집에서도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해서 찍어봤는데 네. 제가 하늘 찍을 때 제가 CPA 필터 어느 쪽에 넣어봤어요? 태양과 정면으로? 해 지을 때 찍었어요. 아, 해 직원 말고 네, 그 PA 필터는 직각은 아니니까 태양과 역광만 안 된다니까. 순간 역광은 다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안 됐나? 내가 말 안 했어요. 또 우길 거예요. 또. 네, 순광이랑 순광이랑 역광은 PA가 안 먹어요. 왜냐면 직선이기 때문에 되게 90도 태양을 기준으로 쓸 때 90도가 가장 잘 먹고요. 그 다음에 네, 90도가 제일 잘 먹고 그 다음에 푸른 하늘을 지금 굉장히 요즘 날씨 굉장히 좋잖아요. 좀 좋은 날씨잖아요. 이런 날씨에 좀 더 푸른 하늘을 얻으실 거면은 남쪽 방향으로 이따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북쪽을 한번 찍어보시고 남쪽을 한번 찍어보세요. 그러면은 같은 노출이 하더라도 하늘 밝기가 틀려요. 그래서 남쪽이 굉장히 푸른 느낌의 사진을 찍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한번 CPA 필터 통해서 한번 바닷가, 저기 앞에 있는 분수대에 있는 물가에서 한번 찍어보시고 하늘 한번 찍어보시고 다시 한번 갖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너무 좀 늦어갖고 못했는데 자, 오늘은 그러면은 자, ND 필터에 대해서 제가 4주차 ND 필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에는 작품 감상과 의견 나눔인데요. 선생님들이 너무 사진을 많이 올려주셔갖고 이거는 제가 패스하도록 할게요. 너무 많이 올려줬어요. 이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할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오늘 필터에 대한 활용과 사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작품 감상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가 사진을 올려줘야 작품 감상을 하지. 누가 올려주질 않는데 무슨 감상을 해요. 내 마음도 모르고. 자, 요즘 들어서 가장 요즘 뭐 많이 그 애들이 많이 쓰는 거 있죠. 멘붕이라고 해서 멘붕. 무슨 약자일까요? 멘탈 붕괴, 정신적인 붕괴 뭐 보인다는데 세상 살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정신 상할 때가 있어요. 자, 라면을 먹거나 이럴 때 굉장히 쓰러지죠. 혹은 키보드판에 떡 끓던 적 혹시 있나요? 이러면 저희 사망이에요, 사망. 이거는 뭐 센터 가셔야지. 떡을 얻거나. 응가를 갔는데 휴지가 없거나 굉장히 난감하죠. 이런 거 없으신가요? 있으면 어떻게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난해한데. 요즘은 전화기가 있잖아요. 아, 갖다 달라고? 갖다 달라고 전화기. 아, 아니 왜 남편이랑 가셨어요? 남편한테 전화했는데 여자 정실에? 좀 오래 넣어달라고 근데 좀 넣어주면 되지. 아, 세 번째 칸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나도 부르면 되지. 나 여기 싸. 저는 옛날에 썼습니다. 혹은 쇼핑하고 계란을 진짜 난감하다. 네, 확 엎었을 때 이거 엎어진 건 문제인데 냄새 사이 냄새 끼면은 굉장히 골치 아프죠.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다 한 번씩은 다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혹은 성인용품을 샀는데 배송했다가 성인용품인지 모르게 잘 포장이 있어요. 이런 경우 있죠. 옛날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아이폰 말고 아이팟이라고 혹시 아세요? 아이팟? 아이폰을 켰는데 전화 기능이 빠져있는 MP3예요. 근데 그 걔네들 정책이 뭐냐면 새 제품을 사주면은 뒤에 사이버처럼 하고 자기가 각인 서비스라고 해줘요. 그래서 그 아이팟이 앞에 검색이 뒤에 은색이에요. 스탠으로 돼 있어요. 그 뒤에다가 그 글씨 써줘요. 음각으로 써줘요. 근데 어떤 사람이 거기다가 그 배려사항인 줄 알고 부재중 경비실에 맡겨주세요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팟 뒤에 부재중 경비실에 맡겨주세요 라고 각인 서비스 받았던 사람이 한 번 있었습니다. 자, 혹은 저희 강아지가 저희 집 강아지도 있어요. 저희 강아지가 항상 상 밑에 잘 떨어진 사람 밑에 있죠. 항상 저희 강아지는 저희 어머님 항상 밥 먹을 때는 항상 옆에 앉아 있었어요. 잘 주니까 잘 주는 게 아니고 어른들 잘 떨어뜨리니까 드시다 떨어뜨리니까 꼭 한번 먹어보려고.
자, 혹은 우유가 없을 때 아빠가 우유수를 해야 될 때, 혹은 아기가 동생 갖고 장난쳤을 때, 혹시 자제분이 두 분 있는 분은 없으신 분이네요. 이런 적 있으신가요? 있어요? 그렇죠. 얘는 아기를 한 건 아니고 그냥 좋아서 그럴 거예요. 그렇죠? 단지. 혹은 노트북에 사인을 하거나, 저도 이런 적 있습니다. 혹은 급식소에서 급식을 엎었을 때 여러 가지의 그런 곤란한 상황들이 있는데, 자, 이것은요, 페인트로 그냥 집안에다가 도색을 해주네요. 그 다음에 핸드폰을 물에서 천진난만하게 꺼내주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혼란이 있는데, 제일 환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뭘까요? 선생님들이 가장 황당했을 때가 어떤 때인가요, 선생님들? 선생님 어떤 때 있어요? 사진 찍으러 갔는데 배터리를 안 가져갔더라고요. 아, 배터리. 선생님은요? 별로 없는 거. 인생을 너무 편하게 사셨거든요. 순탄하게 사신 게 아닌데. 저는 사진 때 제일 열받는 게 사진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삼각대를 받치고 갔는데 사진이 내가 원하던 바와 다르게 흔들리거나 잘못 찍었을 경우에요. 자, 근데 제가 오늘 수업할 거는 흔들리는 이미지 사진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왜 굳이 흔들리는 게 나쁜 건지 다 뻔히 아는데 왜 굳이 흔들리는 이미지를 오늘 배워야 될까요? 흐름이 있는 이미지를 배울까요? 선생님? 네? 흔들린 사진들이 저기 뭐야 프로가 찍으면 자꾸 여기가 찍으면 어디다 아이고, 그런 편견을 버리십시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선생님. 자, 흔들리는 사진은 결코 나쁘지 않아요. 근데 흔들리는 걸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자, 근데 제가 흔들리는 사진을 제가 왜 자꾸 말씀드리고 ND 필터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ND 필터의 흐르는 듯한 느낌 혹은 ND 필터 없이 흐르는 듯한 느낌은 포토샵에서는 절대 낼 수 없는 기술이에요. 그렇죠? 이 흐르는 듯한 이미지는. 자, 그렇다면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 흐르는 듯한 이미지를 만들려면은 촬영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키포인트는 뭘까요, 선생님? 선생님, 뭘까요? 네. 뭐야? 치킨 자, 어저께 완전 흐뭇했어. 자, 뭐예요? 흔들리는 이미지를 만들 건데 그 흔들리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촬영시 키포인트는 뭡니까? 어떻게 해야지 흔들리는 이미지 만들 수가 있습니까? 초점이 안 맞아. 말고 좀만 더. 또 손이 떨렸을 때? 아니 흔들리는 이미지를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얀쌤 눈 뜨세요. 다들 선생님 어때요? 돌려요? 돌리다는 의미는 뭐죠? 아니요. 흔들리는 이미지를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야지 흔들리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을까요? 바람 바람 불면? 아니 기계적인 거예요. 촬영실인가요? 네. 그거는 선생님 주민중앙기구. 아니 그러면 내가 설명을 잘못하고 있는 건가? TV 모드를 놓고 네. 그 초를 시간 초를 맞춰서 그렇죠. 촬영시 키포인트는 느린 셔터 스피드, 움직임이 있는 셔터를 만들려면은 셔터 속도를 조정해서 촬영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 방법이 맞는 거고요. 그래서 셔터 스피드를 우선적으로 제가 선택을 하고 거기에 맞는 조리개값과 감도값을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가장 큰 키포인트는 그거예요. 초점도 아니고 사진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움직이는 것도 아니에요. 셔터 스피드를 통해서 만들게 되는데, 자,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느린 셔터 스피드로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혹은 자 이제 몇 장 사진을 보여드릴 거예요. 물론 제가 촬영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고자 저기 쪽 사이트에서 갖고 왔어요. 자, 이런 이미지 있을 수 있어요. 느린 셔터로 찍게 되면은 이런 파도에 부딪히는 것들이 약간 구름처럼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이미지가 있고요.
자, 이런 이미지도 굉장히 몽환적이에요. 몽환적이면서 뭔가 좀 제가 이번 저번 주가 밀고 있는 감성적 이미지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대개는 툴은 그냥 있는 넷까지만 느린 저속 셔터 스피드를 통해서 뭉개주는 거잖아요.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은, 움직이지 않는 것들은 그대로 멈춰져 있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아들과 아빠입니다. 이 친구가. 찍은 사람이에요. 이 친구가 이게 그때 그 블로그를 보니까 그래서 한 40초 정도를 이렇게 저러고 있었대요. 손 잡고. 그러니까 40초 정도로 저 정도 이미지를 만드는 거죠. 구름이 만들어서. 자, 이런 이미지도 만들 수 있고. 여기 어디게요? 강을 그렇죠. 부산입니다. 예. 그 정도면 몇초 정도? 글쎄요, 이게 그 물 흐름이랑 다 틀리긴 하겠지만 되게 저도 이상한 방향으로 40초, 70초 사시면 다 만들어진대요. 써있기는. 그래서 이런 이미지도 있고요. 지금 보시면 다 한국입니다. 여기 아니고. 이런 이미지도 있고요. 굉장히 몽환적이죠? 그렇죠?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저기 하늘에 보이는 구름도 굉장히 멋있어요. 흘러간다는 거를 표현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파도가 들어와서 이렇게 구름처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이미지도 괜찮죠? 바닷가, 그 호수 같은 경우에는 잔상이 났잖아요. 잔상이 났지만 그것도 저속 셔터로 촬영하게 되면은 저런 식으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고 굉장히 단순한 구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느낌 있는 사진이 만들어지죠. 자,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잡아줬고요. 자, 이것 또한 느낌이 있죠. 자, 이거 보시면은 다 구름이고요. 여기 조그맣게 섬이 있어요. 여기가 조그맣게 포인트로 섬이 존재합니다. 또 촬영하신 거고요. 굉장히 단순한 소재로 굉장히 감성적인 사진을 만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붙은 사진입니다. 또한 구름이 있고 태양이 있고 바람이 있으면 충분히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구름 방향도 굉장히 중요해요. 구름이 내 머리에서 앞으로 흘러가느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사진 구도 잡는 법도 바꿔야 돼요. 이런 것도 쓸 수 있겠죠.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런 류의 바닷가에서 안개비슷한 느낌의 사진 만드실 수 있고요. 컬러로 찍게 되면은 좀 더 드라마틱한 이미지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같은 사진이면 다른 느낌이 나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대 촬영한 거지만 구도를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틀려집니다. 이런 류의 사진도 찍으실 수가 있고요. 자, 이 촬영 공법은 셔터 스피드를 활용한 적정 노출의 조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굳이 비싼 ND 필터를 왜 선생님이 구입하셨습니까? 셔터 스피드 다 조정이 되는데 다 지금 구입하신 상태죠? 그렇죠? 왜 필요할까요? ND가요? 이 가변 필터가 어떻게 하셨어요? 자, 네, ND 필터를 통해서 빛을 차단함으로 해서 더 낮은 셔터 스피드를 얻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더
흘러가는 걸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날씨가 흐리다면은 충분히 능이 셔터스피드의 사진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같이 날씨가 굉장히 밝잖아요. 밝은 날에는 사진을 조리를 아무리 조이더라도 셔터스피드가 웬만큼 나오기 때문에 저는 흐릿한 이미지를 만드실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그때 가변 필터라는 거를 가지고 촬영하시게 되는데, 그런데 가변 필터 지금 다 갖고 계시죠? 네. 아니요. 아, 제가 좀 한번 빼놓고. 자, 가변 필터 있으면 한번 꺼내놓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필터 꺼내셨나요? 불 켜, 저 켜드릴게요. 자, 이제 필터 보시면은 필터가 두 장으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 떨어지지 않습니다, 선생님. 냅두세요. 떨어지지 않고요. 자, 두 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두 장에 사실은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PL 필터 두 장에 겹친 겁니다, 사실은. PL 필터 두 장에 겹친 건데, 이거를 작년부터, 재작년부터가 가변 필터라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필터 두 장을, PL 필터 두 장을 겹쳐갖고 돌리게 되면은 빛의 파장에 의해서 빛이 더 들어오거나 혹은 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들 눈앞에 대시고 필터를 쭉 돌려보시면은 밝게 보였다, 어둡게 보였다 할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웬만 렌즈 안은 만지지 마시고요. 상한때는 던지는 제품이 아닌가. 아까워 두개 들어오는데. 여기 다 보여. 얘는 거 아니야? 자, 눌러보세요. 어두워지죠? 네. 자, 이게 뭐냐면요. 주사선이 가 있어갖고 이게 돌아가면서 빛을 많이 통과하거나 적게 통과하게 되는 방식이에요. 정확한 원리는 저 잘 모르겠지만 써있습니다, 책에.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선생님들 렌즈 앞에 선생님들 그 미리수에 맞게 꽂혀있는 게 꽂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거 하실 때는 후드는 웬만하면 빼고 하셔야지 장착이 편할 겁니다. 선생님 카메라 다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반대로 하셔야 돼요. 잘했어요.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실 때 웬만하면 UV 필터는 빼고 하시기 바랍니다. 필터 빼시고, 후드 빼시고. 연기를 자, 이제 넣어주시고요. 네, 끼시다가 렌즈 치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들. 자, 보시면은 필터를 세로로 보시면은 여기가 밑에 칸에 이렇게 화살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MI에 뭐 미인 돼 있고 땡땡땡땡땡땡땡 하고 넥스가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한번 보세요. 그래서 아마 여기 기준을 두고요. 이 상하점 기준 두고
가장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돌려보세요. 그 다음에 지금 가장 적게 해놓고 한번 보시고 가장 어둡게 돌려놓은 다음에 보세요. 그러면은 이것 또한 아까 보시는 것과 같이 밝게 보이거나 어둡게 보기 시작할 겁니다. 이거는 가장 크게 보이고요. 자, 막 돌리지 마시고요. 보시면서 돌리세요. 보이시죠?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가장 작은 것과 가장 어두운 것이 존재하게 되죠, 그렇죠? 자, 근데 지금 요 화살표 보고 움직이기 좀 더 편하실 거예요. 나중에 계속 난 강으로 돌리다 보면 나중에 어느 순간 가장 어둡고 어느 순간이 가장 낮은 걸 모르기 때문에 일단 선생님 보시면서 이 화살표 방향으로 맞춰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장 작은 미인이라는 부분으로 일단 세팅해 놓을게요. 자, 그러면은 되게 그냥 일반 필터 안 끼고 보면 약간 쳤었을 때 좀 늦게 나올 거예요. 아마도 뭔가 앞에 가려져 있으니까. 그쵸? 자, 그러면은 자, 맥스 쪽으로 돌리면은 굉장히 화면이 어두워진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초점 맞나요, 그러면? 안 맞죠? 맞아요, 그죠? 손안 두고 저기 앞에 찍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하면 이 정도다. 이렇게 원래 미인감은 80분에 오셔나오는 게 자, 다 되죠? 자, 근데 만약에 맥스로 이렇게 되면서 초점 맞추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초점 맞추실 때는 가장 밝게 미인 쪽으로 한번 놓고 어차피 촬영하실 때는 상황색 촬영하시겠어요. 그냥 촬영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상황색 맞춰놓고 미인 쪽으로 가장 작은 쪽으로 세팅해놓고 구도를 맞춥니다. 구도를 맞추게 되는데요. 지금 노출은 아마 안 맞을 거예요. 어차피 이걸 돌리면은 노출감이 틀려지기 때문에 일단 가장 밝게 해놓으시고 상황대 고정해 놓으시고 구도를 잡습니다. 자, 구도를 잡으신 후에 그 구도가 만들어지셨으면은 이제 가장 맥스 쪽으로 돌려서 사진을 찍어볼게요. 찍어보는데 지금 외부니까 지금 일단 감도를 많이 올려놓고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감도 최대한 올려주세요. 네. 자, 제 롯게 해놓고 선생님들 지금 흔들리지 않게 찍으시는데요. 어느 한 대상을 찍으시는데 그냥 흔들림이 없어도 돼요. 무조건 적정으로 한번 찍어보세요. 가장 밝게 적정 한번 찍어보고 가장 어둡게 적정을 한번 찍어보세요. 노출이 바뀌시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같은 걸 찍으셔야 돼요. 가장 밝게 한번, 어둡게 한번. 가장 밝은 쪽 한번, 가장 어두운 쪽 한번. 자, 어떤가요, 선생님들? 자, 근데 가장 찍어보세요. 카메라 적정으로 주세요. 어떻게 찍는 건지 왜 찍혀요? 가장 어떻게 당연히 안 맞춘다니 완전 어디 초점이 못 잡죠. 아니 하늘 때 없을 때 왜 맞춰요? 당연히 아, 맞죠. 적정으로 그렇죠.
완전히 어두운 거 할 때는 카메라 상태 서놓고 가장 밝은 부분으로 초점 맞춰놓죠. 그 다음에 초점을 매저 포커스로 돌려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완전히 어둡게 해놓고 찍으셔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동으로 맞춰놓고 자동으로 맞춰 가장 밝은 부분에 잡아놓고 잡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제일 어두운 부분 돌려놓고 초점을 매저 포커스로 찍으셔야죠. 거기서 맞춰요. 그렇죠. 매저 포커스 보면은 초점 맞춰서 그대로 있겠죠. 뭐라고 하냐면요. 일단 제일 밝은 부분에서 이렇게 잡아놓고 잡았죠. 근데 내 건 안 잡혀. 아니, 그냥 해체가 어떻게 안 잡혀.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안 잡고 적정 안 찍는데.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내가 혼선해서 죄송합니다. 자,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가 밝게 어둡게 할 수 있잖아요. 지금 필터를요. 밝게 했을 경우에는 초점 잘 맞는데 어둡게 했을 때 초점 안 맞죠? 그 이유는 선생님 밤에 촬영하시면 초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밤에는 안 맞죠? 똑같은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어두우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선생님 카메라 상하대 놓고 쓰실 거잖아요, 그렇죠? 상하대 놓고 쓰실 거죠? 상하대를 놓고 제일 밝은 부분을 놓고 구도를 맞추고 일단 맞춰보세요. 구도 맞추고 구도를 맞춘 후에 초점 맞추고 구도 맞춘 후에 그 다음에 카메라 렌즈 앞에 있는 AF 램프 있죠? 그거를 LF로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필터를 제일 어두운 부분 놓고 촬영하시면은 촬영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친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해 안 되시는 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 가장 밝게 한 후에 구도랑 노출을 구도를 먼저 맞춥니다. 구도를 먼저 제일 밝게 하는 구도를 맞춰요. 맞춘 상태에서 자, 두 번째는 자, 우리가 어떻게 찍을 거니까 얘를 낮춰야 되잖아요. 그 필터를. 그렇죠? 필터를 제일 낮게 세팅을 하세요. 제일 낮게. 그럼 되면 그 다음에 구도는 그대로 잡혀 똑같이 있죠. 렌즈에서 초점을 매니얼 포커스로 봅니다. 자, 그럼 어때요? 노출이랑은 별개죠. 초점만 안 맞는, 초점만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찍히겠죠. 자, 선생님들 옛날에 우리 별사진 찍을 때 어떻게 찍었어요? 야경 찍을 때나 다 매니얼 포커스 놓고 찍으시죠? 아닌가요? 찍어요. 자, 맨 마지막에 놓고 렌즈는 초점을 매니얼 포커스로 찍으면 찍히는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제가 아까 이 화살표를 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그냥 눈으로 돌려도 눈으로 보이긴 해요. 밝았다 어둡다 하긴 하는데 제가 이 삼각형을 왜 보라고 하냐면요. 얘를 맥스로 해놓고 찍잖아요. 완전히 어둡게 해놓고 찍잖아요. 그러면은 화면에 크로스 현상이 일어나요. 뭐냐면은 이게 필터 움직이잖아요. 완전히 제일 어둡게 해버리면은 주변부가 이렇게 여기만 X자로만 어두워져요. 안 먹는다는 거죠. 맥스에는 무조건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촬영하실 때 그 삼각형 올리는 거를 맥스까지 올리면 절대 안 돼요. 맥스까지 올리면은 사진이 크로스 현상이 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전까지만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살표를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화살표를 안 보고 그냥 직각으로 돌다 보면은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셔터를 한 20, 30초씩 줄게 되면은 이게 한 타임 그게 아까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삼각형을 기준으로 찍으시되 그 삼각형이 맥스로 넘어가지 않도록 맥스까지 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선생님들? 자, 그럼 이
선생님 주의할 게 있어요. 자, 헷갈려 하시는데, 선생님, 그 미인이랑 가장 밝은 부분이랑 가장 어두운 부분 있죠, 그렇죠? 노출이 똑같을까요? 필터가 되면은 두 개가 당연히 틀려요. 틀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선생님들 그 가장 밝은 부분을 왔을 때는 빛이 다 쭉 들어오는 거고 어두운 부분을 오게 되면 우리는 안 보이잖아요. 그만큼 빛이 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노출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매뉴얼로 여기다 노출 맞춰놓고 그대로 찍으면 당연히 노출 부족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무조건 그 밝은 부분과 가장 어두운 부분만 쓰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이 원하는 위치에 맞 쓰게 되는데요. 대개 이게 2에서 40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2, 4, 8, 16, 32, 64, 128, 256, 512 맞나요? 맞아요. 한 스탑, 두 스탑, 세 스탑, 네 스탑, 다섯 스탑, 여섯, 일곱, 여덟. 8스탑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밝은 거에 비해서 어두운 거는 8스탑 정도 어두워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가장 어두운 거는 쓰지 말라고 했죠. 되게 7스탑 정도가 어두워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론적으로. 근데 이론적으로 이게 정확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들이 돌리시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만큼 어두워지는데 이 어두운 거를 카메라가 우리 노출 측정해 주잖아요. 그렇죠? 노출 측정 그냥 그 적정선을 찍으면 돼요. 우리 눈에는 어둡게 보이지만 완전 맥스 했을 때 어두운 쪽으로 했을 때 우리 눈에는 어둡게 보이지만 적정 그 노출 적정으로 찍잖아요. 그럼 똑같이 나와요. 다시 이해가 안 되시 다시 한번 할게요. 우리가 밝은 부분일 때는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적정으로 찍으면 적정으로 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그렇지? 근데 만약에 이 필터를 맥스로 하면은 어두워지잖아요. 그렇죠? 어두워질 거라고요. 그럼 만약에 제가 가장 밝았을 때 5.6에 30분의 1초가 나왔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제가 이거를 가장 어둡게 세팅을 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노출은 여기서는 뭐라고 표시돼요? 당연히 마이너스로 표시될 거죠. 그렇죠? 맞잖아요. 5.2 30분쯤 왔을 때 적정했는데 얘를 맥스로 돌리면은 당연히 마이너스로 표시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노출값을 더 낮춰야겠죠. 예를 들어 2.8에 뭐 4분의 1초 정도로 맞추게 되면은 적정이 뜨겠죠. 죄송합니다. 적정이 뜨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이시는 거 어둡게 보인다고 그냥 찍어도 어떻게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보이더라도 적정 맞춰서 찍으면 눈에 제대로 보인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선생님 지금 맥스 놓고요. 맥스 놓으시고 매뉴얼로 적정 붙여서 찍어보세요. 네. 아니요. 왜? 무조건 적정만 찍으면 돼. 적정으로. 그렇죠. 노출이 더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맥스 무시하고 일단 맥스 바로 전까지만 올리신 다음에 맥스 바로 전까지 그렇죠. 거기 보이는 그대로. 지금 어때요? 적정으로 나오죠. 우리 눈에는 어둡게 보이지만 이런 렌즈라서 어둡게 보이지만 우리가 보이는 그대로 적정 노출을 맞추게 되면은 제대로 보인다는 거죠. 다 찍어보세요. 적정으로. 완전히 어둡게 적정으로 한번 찍어보세요. 그럼 뭐라고 설명해야 되거든요? 어떻게요? 아, 멀리 말씀드려요. 거울 안 보시고 있어야 되네. 없는데요. 자,
자, 지금 맥스에 놓고 찍어보셨어요? 적정 나오죠? 동그란 네. 그렇죠. 어떻게 보여야지? 그냥 똑같은 거예요. 네. 어차피 선생님이 맥스로 온다는 거는 삼각대 로브 찍으시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밝게 해서 노출을 맞춰놓고 그 노출에 맞춰서 그걸 올리셔갖고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맥스로 오면은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초점 못 맞추는 거예요. 그때는 매뉴얼 포커스를 놓으시고 촬영하시면 됩니다. 이게요. 지금 여기 아까 지금 제일 맥스를 일부러 나갔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네. 숫자 현상인 거죠? 밝은데 좀 더 찝하는 거예요. 네. 요것도 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데 당연히 나도 적정 노출 맞추니까 그러면 이게 X 현상이에요. 지금 요즘 나오는 좀 나온 거거든요. 이것보다 다 쓰세요. 그러니까 이게 또 선생님 그때 노출을 빛의 상황까지 다 틀리기 때문에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보면서 맞추셔야 되는데 무조건 맥스는 100% 원래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그러면 X 현상이 일어나면 더 밝게 더 맥스가 하는 날짜. 아니 일단 맥스 찍어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낮춰서 찍으셔야 돼요. 내리죠. 자, 되셨나요, 선생님? 네, 10분간 쉬겠습니다.